처음에 입이 나왔다는 생각에 돌출입 때문에 발치 교정을 이제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곽 수술을 이제 하셨고, 아마도 넓어 보이니까 작아지고 싶어서 윤곽 수술을 하셨겠죠. 근데 윤곽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비대칭이 심화되고, 그래서 양악 수술로 비대칭을 잡아보려고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수술로 인해서 얼굴살이 늘어진 것 같아서 거상을 알아본 그런 아주 전형적인 인터넷으로 본인의 증상을 확인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눈 아랫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환자분의 치아 중심 라인은 그럭저럭 잘 맞아요. 그 다음에 턱끝 라인도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진 게 살짝은 보이지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은 양악까지 갈 필요는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비대칭을 얘기할 때 네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하나는 축의 비대칭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이, 폭이나 길이의 비대칭이 있고, 그 다음에 뼈 볼륨의 비대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부 조직의 비대칭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다 비대칭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수술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거는 축의 비대칭은 양악으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만 길이나 볼륨의 비대칭은 양악으로도 교정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두상이나 전체적인 얼굴 축이 틀어졌고 막 이런 경우에는 비대칭은 완전히 교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가 디폴트 값이에요. 어느 정도 개선은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비대칭은 교정의 대상이 아니라 개선의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환자분은 축의 비대칭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치아 중심 라인에서 이 오른쪽과 왼쪽의 사각턱 폭을 한번 재보면 이쪽 치아 중심이 오른쪽을 한번 먼저 재볼게요. 이렇게 재보면 이쪽이 55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이게 오른쪽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측정을 해보면 치아 중심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쪽은 49mm 정도로 측정이 되죠. 대략 한 5mm 이상 좌우 폭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쪽 턱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턱은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턱은 살짝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이 폭이 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쪽은 턱살 늘어짐이 덜 보이고 이 폭이 좁은 쪽은 이쪽이 볼살처럼 여기가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생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펼쳐지고요. 아마 이제 이런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비대칭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폭의 비대칭은 양악으로 교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든 모습, 옆모습도 먼저 볼게요. 옆모습에서 보면은 지금 귀밑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폭이 넓으면 이쪽 사각턱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폭이 좁으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환자분은 반대로 이쪽 폭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늘어져 있죠. 그 얘기는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보면은 턱, 두상 포함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심하게 있었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먼저고, 실제 옆모습에서 보면은 오른쪽 사각턱이 더 밑에 내려와 있고요. 왼쪽은 조금 위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건 고개 든 모습인데요.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면 턱 끝이 약간 틀어진 게 보이죠? 이렇게 틀어진 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턱 관절의 위치인데요. 턱 관절의 위치가 수평선 이렇게 그어보면 오른쪽이 이렇게 뜹니다. 이만큼 뜨죠. 이 얘기는 뭐냐면 턱을 그려보면 여기는 폭이 좁게 뒤에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조금 과장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갔다가 여기는 이렇게 옆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폭이 넓고 그다음에 얘는 사각턱이 앞에 있고 얘는 뒤에 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 비대칭이 있고 지금 ECT에서는 두상은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여기 광대 있는 데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그려보면 이쪽은 뜨죠. 이쪽은 튀어나와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 두상이 더 튀어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쪽이 왼쪽인데요. 왼쪽 두상이 더 튀어나와 있고 오른쪽은 약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턱은 옆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적인 두상과 함께 봐야 되는데 실제로 요걸 같이 보아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다는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치아 중심 라인은 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잡아준 상태인 것 같아요. 요 상황도 지금 2023년이면 교정 시작한 게 2021년이니까 2년 정도 교정을 해서 치아 중심 라인은 잘 맞춰주셨는데 교정이라는 거의 한계는 치아 중심 라인은 맞출지 모르지만 턱 중심 라인은 못 맞춰요. 그래서 요 턱 중심 라인은 이쪽으로 틀어주는 게 사실은 필요한데 이건 양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틀어준다고 해도 이 폭 자체가 넓기 때문에 좌우 비대칭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환자분이 이제 윤곽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게 되냐? 이쪽이 크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쪽을 더 많이 자르게 되고, 넓으니까 피질골 절골도 이쪽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수술을 하게 되겠죠. 윤곽 수술 후에도 이 폭의 비대칭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쪽 오른쪽이 지금 대략 52m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도 치아 중심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46mm 정도로 한 4mm, 6mm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보이죠. 오히려 조금 더 심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턱 끝에 비대칭을 수술해 주신 선생님께서 간과하신 것 같아요. 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거보면 1년 넘는 사이에 치아도 약간 좀 움직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쨌든 턱 중심 라인이 이쪽으로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환자분이 수술하고 나서 비대칭이 더 심해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광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광대도 턱을 기준으로 보면 턱 중심은 여기고요. 얼굴 중심 라인으로 보면은 여기거든요. 그러면 광대가 대칭이냐 비대칭이냐를 보려면 얼굴 중심 라인에서 봐야 되는데 이 중심 라인 점을 여기라고 지금 과정을 하고요. 여기서 한번 좌우 폭을 재볼게요. 광대도 요 비대칭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오른쪽이 71mm 정도 광대가 비대칭이 있는 상태고 폭이, 그 다음에 왼쪽도 한번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측정해보면 70mm 정도로 광대는 비대칭이 거의 없죠. 한 1mm 정도 차이는 사실은 무시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얼굴 중심 라인 이렇게 재보면 지금 제가 선 그린 게 뭐 완전하게 정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1mm 정도 오차는 그럭저럭 넘긴다 하더라도 광대의 좌우 비대칭은 없어요. 근데 지금 보셔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앞에는 여기가 튀어나와 있죠. 여기는 앞에 좀 꺼져 있고 밑으로 꺼져서 옆으로 더 튀어나온 느낌이 있고요. 여기는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는 얼굴 비대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런 비대칭이 지금 있을 거예요. 두상까지 포함하면. 이 상태에서 광대를 제 아무리 어떤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 대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턱이 또 이쪽으로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뭘 기준으로, 입 기준으로 보느냐, 턱 기준으로 보느냐, 얼굴 중심으로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비대칭은 어떻게 판단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얼굴 중심 라인 다시 한번 여기서 얼굴 중심 라인이 지금 이 정도 되는데 턱은 여전히 이렇게 삐뚤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삐뚤어진 부분이고요. 광대 줄어든 것도 얼굴 중심 라인 기준으로 한번 재보면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이 폭도 한번 재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오른쪽이고요. 이게 61mm 정도 측정이 되고요. 반대쪽 똑같이 같은 점에서 광대 있는 데까지 이렇게 재보면 이쪽도 61mm 정도로 광대는 비대칭이 없죠. 근데 잘 보셔야 될 건 이 눈 위와 요 사이 거리가 왼쪽과 오른쪽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이쪽은 더 볼록하게 느껴지고 이쪽은 더 꺼져 보인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비대칭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또 광대 비대칭이라고 느낄 수 있고 약간은 요런 느낌 때문에 이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쪽이 뒷광대가 더 느껴진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여기가 더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광대 수술할 때 이게 조금 아쉬운 건데 절골 라인이 뒤쪽이었으면 이런 느낌이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절골 라인 위치도 지금 오른쪽은 너무 앞에 있고 왼쪽도 너무 앞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뒷광대도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 양악을 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이 좋아졌을까? 한번 보면 얼굴 중심 라인에서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중심 라인에서 선을 그으면 턱끝은 그나마 이제 가운데다 맞춰놨죠. 처음에 봤던 턱끝이 이렇게 틀어진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폭의 비대칭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치아 중심 라인에서 다시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보면 이쪽이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이 52mm로 측정이 되고 반대쪽 왼쪽도 치아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49mm로 또 3mm 정도 차이가 아직도 남아있죠. 다시 말하면 이쪽 볼륨이 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더 심해지죠. 지금 봐도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이 볼륨이 있는데 왼쪽은 이 볼륨이 없죠. 이유는 턱을 이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쪽 볼륨이 없어지는 거예요. 턱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순간 여기 볼륨은 줄어들고 왼쪽은 볼륨이 줄어들고 이쪽은 볼륨이 생기니까 이쪽은 불룩하고 이쪽은 오목한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볼륨의 비대칭이죠. 다시 말하자면 축의 비대칭을 교정하려고 옮기다 보니 볼륨의 비대칭이 조금 더 과장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서 볼게요.
얼굴 중심 라인에서 다시 한번 선을 그어서 이렇게 보면 턱 중심 라인은 잘 맞아졌죠. 근데 잘 보시면 이쪽은 볼륨이 없고요. 여기는 볼륨이 있고요. 반대로 여기는 이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조금 매끈한 느낌. 이쪽은 이렇게 갔다가 여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느낌 때문에 또 비대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수술의 결과들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환자분이 싫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고민을 좀 해보면, 사실은 지금 환자분이 윤곽수술이 필요했었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양악수술까지 갈 필요가 있었냐. 물론 추계비대칭이 있으니까 양악은 권할만 하지만, 하악을 집어넣는 게 과연 맞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이건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좀 귀여운 맛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한테는 이건 맞진 않아요. 윤곽수술 자체도 너무 뾰족하게 만들어서 여자들처럼 보이게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느낌인데, 지금 정면 모습에서 보면은 이 모습은 남자 턱이라고 하긴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볼륨이 증가하면서 이쪽이 볼록한 느낌이 들고, 이쪽은 오히려 오목해지면서 살이 늘어진 느낌이 드는 게 일반적이게 되고, 또 이 폭이 넓다 보니까 입꼬리가 좀 늘어지는 느낌도 드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콧볼도 마찬가지예요. 콧볼 위치도 지금 이렇게 다르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코의 모습, 이 콧볼의 모양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면에서 보면 약간 이런 형태의 비대칭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뒤틀린 비대칭을 보여지는 엑스레이, 2차원 엑스레이나 또는 정면 CT 이런 모습으로 자꾸 판단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게 환자분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여자처럼 뾰족하게 만드는 거는 남자한테는 그닥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게, 윤곽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얼굴을 작아지게 만들려고 하고, V라인 수술이라는 말 자체가 뾰족한 여자 턱을 만드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술이 과연 남자한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악수술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해서 축의 비대칭을 맞춰놓은 건 좋았는데, 옆모습에서 보면 이 교환면의 각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턱이 더 들어가서, 여자의 경우는 이게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이게 또 앞에만 튀어나와서 약간 뭐 환자분들 표현에 의하면 뭐 인면허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턱이 너무 빈약해 보이는 느낌이 들고, 또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중턱이고요. 그 다음에 턱의 뼈 볼륨이 사라지면서 턱선이 좀 모호해지고, 옆에서 보면 개턱처럼 보이는 이런 느낌이 생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입이 나왔다고 느껴지니까 일단 수술은 무서우니까 교정을 했는데 얼굴은 커 보이니까 조금은 줄이고 싶어서 윤곽. 윤곽하고 났더니 비대칭은 여전히 보여서 양악. 양악하고 났더니 얼굴살이 다 늘어지는 것 같고 처짐이 고민돼서 미니 거상. 이게 너무나도 흔한 어떤 스토리인데, 환자분이 그런 걸 좋아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싫어했지만 그때는 그러고 싶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에 윤곽 수술을 계획할 때 얼굴이 크니까 작아지고 싶어서 수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잘라야 작아지고 싶은 거. 그건 누구나 그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죠. 근데 그게 꼭 자른다고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작아지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죠. 또 하나, 작아지려고 윤곽 수술을 했더니 살처지는 것도 보이고 비대칭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또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또 양악 수술을 알아보게 되고, 또 양악 수술을 했는데 비대칭은 남아있는 것 같고 살만 처진 것 같고 뭔가 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또 거상을 하게 되고, 이런 스토리 라인이 너무나도 10여 년간 제가 봐오던 그냥 스토리 라인인데,